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입니다. 예, 목요일 마수일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가 약간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비교적 무난하게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최근 이제 고점 600포인트 안착을 해 있습니다만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종목의 흐름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오늘 어떻게 매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다소 흔들림이 좀 있기는 했지만 종목별로 상당히 진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을 압축해서 그렇게 대응을 오늘 좀 해 나갔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마스 배틀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주제는 삼저 시대 이끌 종목은 요걸 가지고 오늘 한번 저하고 부자개미 전문가님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성장 시대, 저금리, 요걸 이제 우리가 신삼저 현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우리가 평이하고 좀 알고 있는 주제이면서도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 같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경제 삼저, 그러니까 저성장, 저금리, 그 다음에 저유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그러면은 국내 경제 삼저 현황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지금 현재 지금 저성장 시대,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은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유가도 작년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지금 러시를 이루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하나하나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본다라면은요, 지금 이제 성장 국면에 대해서 지난 이제 마수열전에 나와서도 제가 몇 번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선진정시를 빼고 선진국을 빼고 나면은 사실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성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한번 잠시 보시면은 한 3% 정도 나오고 있죠. 미국은 작년도 2% 한 후반대에서 지금 2015년도는 한 3% 정도 나오고 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제로 마이너스 성장해서 지금 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쪽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교적 이제 선진국 쪽에서는 2015년도는 2014년보다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 정도 올해는 조금 낫지 않겠나라는 이런 전망을 내주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을 보면은 작년도 7.5% 정도 성장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OECD라든지 IMF,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온 통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7.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를 지켜주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질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성장 전망치를 3.66% 정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KDI 쪽에서는 3.4% 정도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말부터 해서 계속 이제 성장 전망치가 한 4.0%, 4% 수준에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올해는 분명히 이제 못한 국면이고, 선진정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률이 다소 이제 높아 있는 이런 국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성장을 하되, 여전히 이제 저성장 국면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표가 이제 물가지수가 되겠는데, 물가지수를 보면은, 미국도 지금 2% 정도 목표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두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지금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한 1.3% 정도 수준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OECD 평균도 한 1.7% 정도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도 한 1.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각국이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이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 보면은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파란색, 진한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한 4.7%, 2011년도 4% 정도 됐었거든요. 요게 이제 계속 경기 침체 국면이라든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이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한 1.3%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저성장 내지는 디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표가 이제 국제유가가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작년도 고점에서 한 100불선 초반권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 한 50불 수준 정도 됐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 정도 지금 하락을 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고 또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제반 이제 인플레 지표들이 약간 이제 디플레이션 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 이런 내용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각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작년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앞에 말씀드린 저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물가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각국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지는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불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님께서도 뭐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동근 전문가께서 잘 설명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내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 3.6%에서 최근에, 저희도 3.3%로 2015년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 문제도 글로벌 시장과 일치해서 타격을 받을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갈 수뿐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4분기에 저희가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9분기 만에 최저치란 말이에요. 9분기면은 거의 이제 2년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2013년, 2012년 3분기 때 이제 유사한 0.4%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한 2년이 넘어서 거의 최저의 지금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도 지금 저유가라든지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지금 좀 침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그림 속에 나타나는 게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그림 속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3.3%,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금 그래프 자체가 빨간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질 GDP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뚝 떨어진 게 요겁니다. 작년 4분기에 지금 0.4%. 예, 거의 막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3분기,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지금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최소한 0.8% 이상은 성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0.4%까지 지금 내려간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탈출구를 이제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이제 다음 섹터에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삼저 현상이 계속될 것인가, 계속된다면은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럴까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015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3.3%로 지금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부분은 우리가 지금 WTI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45불대에서 지금 55불대. 여기 지금 박스권에 이제 상당히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유가 부분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에 의한 금리 인상에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달러 강세와 지금 유가 하락, 이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맞물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 부분은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45불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기술적인 반등으로 고점을 맞고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질 것이냐, 이런 이제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그런 자리에 지금 좀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닥은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을 했다. 미국의 지금 시추공 수가 감소된다든지, 지금 원유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많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닥은 좀 찍었다고 보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흐름 자체가 고점을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저항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전체적인 유가의 방향성을 좀 견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2%인데요. 우리가 2008년대 5%대에서 지금 거의 반 이하로 지금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과연 금리 인하, 지금 호주라든지 전체적으로 금리를 전부 인하하는 이런 지금 글로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시기를 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이제 금통위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저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죠. 예, 저도 일단 그 의견은 동일합니다. 삼저 현상, 그러니까 저유가, 저성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바뀌어지는 거는 아니죠. 유가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엽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성장에 대한 내용들은 꾸준하게 어떤 주변 대외 여건들이, 변수들이 호전되어야만이 그 결과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저성장 국면은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든지, 세계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제 우리 수출 환경도 지금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저유가 부분은 이제 지금 한 1분기까지는 저는 저유가가 좀 지속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유가의 원인이 경기 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량 증가라든지, 침체로 인한 공급량 증가 되겠죠. 공급량 증가, 여기에 따른 이제 치킨 게임, 뭐, 요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떨어지는 현재 국면이고, 이제 저점은 이제 50불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불 이렇게 다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상반기, 그러니까 2015년 6월 달에 이제 오펙 쪽에서 이제 감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IS 격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중동발 어떤, 지정학적인 변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유가가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은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흥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금리 구조. 우리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저금리를 금리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선진국 쪽에서 돈을 푸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선진국 쪽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쓰니까 우리는 따라서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데, 또 선진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올리면 또 우리도 내릴 수는 없거든요. 같이 올 수밖에 없는데, 미국 쪽에서 올리는 조짐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제 저금리 구조가 저는 이제 거기서 끊긴다 이렇게 보거든요. 끊긴다고 보는데, 저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 뭐 실업률도 있고, 얼마 전에 발표된 귀농부분 고용자수 변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근원 PC 지수라고 하는데, 근원 PC 지수가 연준에서 지금 목표치를 잡고 있는 게 2%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2% 정도의 근접을 하게 된다라면 연준 쪽에서 일정 부분 어떤 그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한 1.3에서 1.6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금리를 선진국 쪽에서 인상하지 않는다. 지금 뭐 매파하고 삐뚤기파하고 이렇게 의견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쪽의 의견이고, 지표를 봤을 때는 올 수 있는 조짐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쪽에서도 최소한 금리를 뭐 인상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저금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에 이런 이제 저성장 저유가 저금리 구조가 어떤 요인을 미칠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라면은 IMF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일본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0.3에서 0.7% 정도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그 산업재, 소재 섹터들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국내 대다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호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기업도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가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부동산을 일으켜서 이제 대출을 일으켰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감소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정적인 요인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도 이제 지금 저금리, 저성장, 저유가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노출이 될수록 지갑은 닫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한국의 통화 유통 속도가 되겠는데요. 이 유통 속도를 보면은 그림이 계속 밑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게 돈이 안 돈다라는 겁니다. 계속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돈이 안 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그림 보면은 MMF, 그러니까 단기부동 자금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한 100조 원대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돈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은행에 단기 예금만 보고 예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가니까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보시면은 주요 수출국의 성장 둔화 그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보시면 좀 유념하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 비중이 미국이 21.8%였습니다. 근데 지금 2014년 들어와서 보면은 미국의 비중이 12.1%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선진국 미국 좋습니다. 좋은데 미국의 비중이 떨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이제 중국이 25.1%로 올라왔거든요. 중국이 성장이 둔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3저 시대 과연 이제 피해주라고 했는데 뭐 피해 업종 피해주가 되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네. 지금 뭐 시장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자김 전문가님께서 약간, 네요. 지금 이제 3저 피해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뭐 우리 정치에서 그대로 이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소재 섹터, 지금 에소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죠. 오히려 이제 작년 때 유가가 떨어질 때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그 이제 기대치로 올라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이제 대주주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원유를 싸게 도입을 해서 또 아람코가 판매하는 쪽에 비싸게 파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정유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치 정도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져 버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도 중간재죠. 그쪽에는 이제 중간재를 생산하는데 요거를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가격을 올 수 있는 가격 전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화학 정유가 상당히 이제 피해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산업재 쪽에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중동 지역에 상당히 이제 진출을 많이 했고 그쪽에서 이제 수주를 많이 땄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쪽에서도 이제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상당히 이제 수입을 많이 올렸다.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봤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이윤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플랜트 수주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 피해를 좀 볼 것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면은 해외 심해 탐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설비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뭐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피시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덩달아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제 원자재가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뭐 요즘 핀테크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수익을 맞추기가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제 보일 것이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사실 국내의 대기업들 업종 자체가 대부분 이제 성숙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앞에도 언급드린 화학, 정유,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부터 해서 이런 쪽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성숙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섹터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네. 역시 이제 피해주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요, 역시 이제 뭐 수출 관련주가 이제 될 수뿐이 없다. 이 현상은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심각하게 지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전부 지금 뭐 돈을 찍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쪽에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글로벌 경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 쪽의 의존도가 저희가 상당히 좀 높은데 중국 쪽에가 우리가 수출하는 그 품목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완성품보다는요 중간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재라는 거는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중국의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의 수출 품목들이 줄어들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역시 이제 소비 쪽으로 중국도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이 역시 피해를 볼 수뿐이 없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지금 민간 소비와 이제 수출 요 지금 등락을 나타낸 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라든지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경기 침체기 요럴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검정선으로 된 게 지금 수출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게 민간 소비인데 이런 완전한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 소비를 하회한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출이 소비를 하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앞번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금통이라든지 한국은행의 지금 이주열 총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2%대면 충분히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상당히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출로 모든 것을 지금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나라인데 지금 수출이 소비를 갖다가 하회하는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요게 단적으로 지금 헬스케어를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제조업과 비교를 한 건데요. 지금 2000년도부터 그 거의 한 15년 동안에 일본의 지금 수출 제조업 요 부분을 보면 제조업 쪽의 생산은 한 5% 정도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감소가 됐는데 지금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 쪽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일본과 우리가 왜 제가 비교를 하냐면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는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거를 이미 일본은 15년 전부터 겪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비재 쪽에서도 필수 소비재가 있고 경기 소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소비재라고 하면은 역시 뭐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란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지금 헬스케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명하게 이런 지금 삼저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출주들이 불리한 여건을 가져가고 역시 필수 소비재인 내수 쪽이 유리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저 현상에 일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통계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약간 이제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삼저 시대 수혜 업종, 수혜주보다 수혜 업종을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혜 업종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역시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지금 우리가 삼저 시대에 가장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역시 이제 필수 소비재. 이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그 지갑을 닫게 돼 있고요. 지갑을 닫게 되면 그만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하를 하면서 그 부분이 다시 또 이제 저물가, 저성장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갈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바르고 우리가 이제 건강상에서 꼭 필요한 이런 헬스케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역시 돋보이는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뿐이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준비한 표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국 자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가 사실 지금 시장의 중심주예요. 그 화장품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화장품, 섬유의복, 뭐 음식료, 그다음에 뭐 중국 소비에 관련된 뭐 밥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필수 소비재 쪽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적인 실적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실적도 좋고 지금 수급의 한 중심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지금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쪽이 헬스케어 쪽이에요. 헬스케어 쪽이고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GDP가 지금 뭐 7.4%까지 이렇게 하향하는 흐름에서 가져가는 게 투자, 설비 투자 이런 쪽보다는 이제 소비 쪽으로 중심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중국의 성장 중심은 이제 소비 쪽으로 맞춰간다는 거예요. 점점 선진화가 돼가면 미국처럼 소비자 지수가 70%, 소비 물가 지수가 70%를 차지하는 그런 과정 쪽으로 이제 중국도 들어가는 건데, 요게 이제 중국의 선택적 소비 지표입니다. 요거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 뭐 헬스케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 트렌드 쪽,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성장의 트렌드의 자리가 잡히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지금 뭐 3,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올해 뭐 4,000포인트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중국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역시 소비재 쪽, 뭐 헬스케어 쪽, 이런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비 필수재라든지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고령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글로벌 시장의 공통적인 업종의 흐름이다.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삼전시대 수혜주하고 그다음 이제 종목까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유가 국면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항공해운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건자재, 국내 건설 건자재 이런 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면 원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고,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인트라든지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쪽이 이제 산업이 되겠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제 수혜를 볼 것이고, 항공해운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자체가 이제 유가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유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탄성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에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신성장 산업 자체가 오히려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상당히 이제 도드라지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건설 쪽에 뭐 해외 부분 뺀 국내 건설 쪽, 이런 쪽에서는 최근에 들어서도 지금 뭐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지방 쪽에서도 지금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낮은 금리, 또 조달 비용이 낮기 때문에 뭐 완판되는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이제 풍부해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의 어떤 그 조달 비용, 뭐 국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요런 이제 성장성은 있어도 약간 이제 조달 비용이 높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금리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삼저 시대를 이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종목은 어떤 쪽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반기 신성장 산업인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오를 만큼 좀 많이 올라서 고점권에 상당히 이제 좀, 횡보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도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죠. 사물 인터넷 쪽에서 뭐 코콤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맥스라든지 에스넷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뭐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삼성그룹 쪽에서도 사실상 이제 스마트폰 이후에 이제 융합 기술을 활용한 쪽이 이제 사물 인터넷 쪽이니까 이쪽을 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의 흐름들이 이제 좋아질 것인데, 뭐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조정기를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 쪽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밀고 있죠. 결제 수단의 간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 설립이라든지, 뭐 이런 쪽. 향후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증권사도 지점이 객장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죠. 지금 금융기관들도 아마 창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핀테크 관련한 업종들, 다음이라든지 KG이니시스, NHN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KB금융하고 또 제휴를 했다라는 내용도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항상 이제 실적의 개선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뭐 항상 그렇죠. 뭐 끝이 없으니까요. 성장에 대한 어떤 끝이 없는 산업이 저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메디포스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도 좋지 않으면서도 주가는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마크로젠이라든지 뭐 이런 쪽, 바이오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인바디라든지 뭐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메디톡스라든지 뭐 최근 뭐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어저께는 또 급락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바텍,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고령화하고 국내 고령화 산업하고도 같이 결부 지을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섹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 약간 이제 탄성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쪽의 흐름들을 볼 수 있겠고, 이제 중국 소비섹터 쪽에서도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빨리 따라옵니다. 예, 뭐 밥솥 같은 경우도 아마 제 같은 경우는 몇 년 있으면은 중국이 이제 또 다 따라잡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공산품이지만은 약간 어떻게 공산품하고 약간 이제 조금 거리감이 있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쉽게 따라오지는 못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쪽의 섹터는 당분간 좀 성장성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게 이제 상반기에 아마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반기 말 정도 되면은 앞에 이제 언급드린 그 피해 업종들, 오히려 이제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조선 이런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목이요? 예. 종목은 저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인데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 소비주 쪽에 역시 이제 초점을 좀 맞추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대표 상징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모레 퍼시픽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리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코파이 그거 하나에 100원 하나요? 한 200원 하나요? 이런 이제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2009년도에 15만 원에 있던 주가가 우리가 이제 2010년도까지 2013년도에 지금 123만 9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다음 주가 구정 아닙니까? 설날인데
작년이나 재작년, 재재작년 보면 사실 전주 정도 되면 거의 뭐 2주, 3주 전부터 쭉 끌어올렸다가 전주 되면 거의 차익 실현을 하고 무너지는 자리예요. 지금 타이밍 자리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계속 끌고 가죠.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아모레지, LG 생활건강, 산성 LNS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중국의 춘절 이슈하고도 물론 요코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하고 또 시대적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까지 지금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중국 소비 쪽에 일단은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 지금 뭐 음식료 쪽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까? 오리온도 지금 뭐 반등을 하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섬유 우복 쪽에서도 한세 시럽 같은 거 이런 것들 상당히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적적인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쪽 역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지금 뭐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뭐 탄력성을 가져갔던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중국 소비 쪽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가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라운드 1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라운드 2 마수 동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